이번 달도 이거밖에 못 받았냐, 분들은 뭐 5천만 원 벌어오는데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만 주고 나서 나머지 돈 내가 다 쓰니까 오히려 쓸 수 있는 돈은 늘어나서 풍요롭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법률 강의실 현창희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남자분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때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예전에는 보통 여자분들이 이혼 소송이 있어서 원고가 되어서 먼저 이혼하고 싶다라고 상담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주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되어서 방어하거나 재산 분할을 많이 안 뺏기려는 그런 관점에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요,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좀 되는 게, 남성분들이 먼저 이혼을 좀 하고 싶다, 소송을 좀 제기하고 싶다라고 상담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어요. 그 이혼 사유도 바뀌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가장 많은 거는 여전히 불륜이나 그런 이유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에 이런 사유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존감을 낮춘다. 자존감을 낮추고 자기 효용감을 좀 낮추는 발언을 많이 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을 낮춘다고 해가지고 직접적인 사유가 되어서 이혼까지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못 봤고요. 반면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을 건드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우리 와이프가 나의 가치를 자꾸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내 자기 효용감을 자꾸 낮춘다,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특히 외벌이 하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게 진짜 만만치 않고 힘든 일이거든요. 월급 받아왔을 때 이번 달도 고생했다, 힘들지만 조금만 화이팅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은 고맙고, 앞으로도 한 달 더, 몇 년 더 일할 수 있는 힘이 될 텐데, 이번 달도 이거밖에 못 받았냐, 분들은 뭐 5천만 원 벌어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힘이 쭉 빠지고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세요.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만 주고 나서 나머지 돈 내가 다 쓰니까 오히려 쓸 수 있는 돈은 늘어나서 풍요롭다. 재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내 용돈이 늘어나서 오히려 사는 건 풍요로워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요즘에는 좀 예전 같지 않게 누가라든가 가사에 대한 분담을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서로 감사하고 서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다정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은데, 왜 안 버렸어? 차갑게 말이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자기 효용감이 낮아진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남자분들도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뭐 돈 벌어오는 기계도 아니고 더 이상 계속할 자신이 없고, 아이들에 대한 양육 문제만 좀 해결되면은 오히려 내가 이혼을 좀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외롭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내가 외롭고, 이렇게 집에서도 외로울 거면 뭐하러 결혼 생활을 계속하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슬프죠. 집에 들어가서 대화도 단절이 되어 있고, 아무런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 자녀와도 교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집에서조차 외로움을 느낀다면 내가 굳이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자괴감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되게 원초적인 건데, 섹스리스, 관계가 없는 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심각한데요, 결혼 생활 통틀어서 관계가 10번도 안 넘고 심지어 한두 번밖에 없다, 이런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상대편이 좀 불쾌하게 생각할까봐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관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나도 성욕이 있고 본능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게 사실 고통스럽고, 이게 부부관계가 없는 상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내가 불륜을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계속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럽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부부관계 없는 것 때문에 이혼하는 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그거는요, 법에 정해져 있는 이혼 사유이기도 해요. 부부관계를 안 한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혼인관계 파탄의 지표이기도 하고, 쪽에 그거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유책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고마워하시는 분들 많고, 진짜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10년 살았다, 15년 살았다 라고 하시면서 웃지 못할 일이죠. 자, 네 번째는요, 남편의 개인 시간을 너무 존중하지 않는다. 아무리 가족이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육아도 같이 해야 되고 가정일도 같이 분담을 해야 되고 그건 맞는데요, 남편도 개인 시간은 필요해요. 와이프도 당연히 개인 시간이 필요하고 남편도 개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존중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냐, 잠만 자냐, 게임만 하냐 이러면서 1시간, 2시간의 자유시간을 갖는 것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자유시간은 어떤 탈출구거든요. 하루 종일 어떤 받았던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그 한두 시간으로 좀 희석시키고 그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자유시간을 가질 때마다 면박 주고 눈치 주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제대로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쌓여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집에 와서 한두 시간 게임하고 자유시간 갖고 뭐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나쁜 게 아니에요. 상대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꼴 보기 싫어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내가 보기 싫은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네, 좀 강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통제 욕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좀 안 좋다고 봐요. 이런 통제 욕구가 있는 사람과 오래 살다 보면 그 상대편은 개성이 점점 작아지고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감정적인 응어리로부터 대화의 단절이 발생하고 대화의 단절이 또 관계의 단절로 발전하고 계속 악순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감정적인 응어리들이 생기지 않도록 상대편이 좀 외롭진 않을까? 내가 상대편을 좀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발현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상대편의 자존감을 좀 높여줘야지, 응원을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상대편을 좀 지켜봐주고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남자분들이 이혼을 좀 하고 싶다고 오시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걱정이 당장 경제 능력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많이 받고 싶다라는 게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되는 게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있고 양육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남자고 이제 여성이 양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져가는 것도 이해를 할 테니까 이 절차가 좀 신속하고 감정적으로 많이 싸우지 않는 선에서 빨리만 끝내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자, 오늘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남편분들이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렸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좀 상담도 하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실전 법률 강의실 현창윤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